새정치연합이 내일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의원총회를 오늘 열었고요. 새정치연합의 창준이는 해산식을 가졌습니다. 막바지 절차를 밟아가는 통합 신당의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답보 내지 하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지금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의석수 130석, 대한민국 제1야당이 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합신당이 내세우는 최대 아젠다는 역시나 새정치. 신당의 새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새정치 비전위에서는 첫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는 다름 아닌 새정치란 무엇인가? 안철수의 새정치에서 통합신당의 새정치가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새정치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 하지만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는 통합신당 지지율. 새정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지지율 반등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한편 문재인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친노 세력과 친한 세력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로 시작된 통합신당의 고민. 과연 꽃피는 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새정치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네, 이택수 대표.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사실입니까? 네,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주에는 10% 미만의 격차가 나타나다가 지금은 14.8%포인트. 새누리당한테 지금 열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새누리당이 49.6, 새정치민주연합이 34.8.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계속 벌어지네. 14.8%포인트가량 뒤처지고 있고 갤럽에서도 14%포인트. 대략 비슷한 수준입니다. 야, 새정치민주연합 큰일 났네. 저 추세가 계속된다는 거. 그럼 선거 해보나 마나인데? 이 반등을 빨리 시켜야 되지 않아요? 주말 조사에서는 이제 하락을 좀 멈췄고요. 지금 반등하는 모습.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서도 스디슨 민심을 맛봤죠. 악수를 네. 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5.18, 6.15, 14선언을 정책에서 빼자는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호남 민심이 좀 싸늘해졌고요. 안철수 의원 지지율조차도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 주말에 약간 좀 보합세를 보였다. 네, 좀 보합세를 보여서 지금 이제 그 창당 대회를 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말하자면 이제 컨벤션 이펙트 같은 것도 좀 만들어내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반등을 시켜야 뭐 게임이 돼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신당의 공동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고위원은 25명 내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25명 이게 이제 그 25명인데 25분이 뭐 내니까 몇 명이 될지는 사실은 아니 모르는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전당대회 5분이 뽑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당번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예, 참 이게 이제 신당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참 이게 다양한 고민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창당 일정에도 보면 말이에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천안함 46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천안함 4주기 추모식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창당 행사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건설 근로자 독립유권자 참전용사 이런 분들과 청년들과 함께 창당대회장에 입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안보도 강조하고 또 이 보수층 산업화 세력 고려하고 또 중도도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이 생각과 고민들은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잘 구현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아니 이제 전망하세요? 이 두 분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내 컨센서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분이 이제 중도로 오기 위한 노력인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내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당내 컨센서스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사건건 지금 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그 안철수 의원이 그 NLL 관련해서 공방 중에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갑자기? 근데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문재인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이거 심히 우려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공방을 벌인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각각 한 얘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건 막가자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 내에서요. 네. 민주당 내 차기 대선 후보 하면은 안철수 문재인이더군요. 네. 전 그게 참 좀 의아스러웠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둘만 선택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밖에 뭐 10명까지 다 이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그걸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닌가. 예, 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대권 주자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서로 예, 공방을- 다른 예. 이걸 그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면 네.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아름다운 단일화는 최소한 아니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의 감정적 앙금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로 대선 캠페인을 임했고 그 앙금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처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함께 약속을 하고 지금 이게 또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문재인 의원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지금 삐끄덕삐끄덕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두 사람이 통합 선언을 하니까 네.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일단 통합의 배는 같이 타지만 네. 그러나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또 친노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목소리를 분석이 내고 있구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저도 오전에 SNS를 쭉 들어가 보니까 네. 친노 핵심들은 정당 공천을 안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문재인 의원이 기초선거 문제를 재검토하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새정치 비전위가 새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나온 대다수의 의견도 기초공천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의견 중에서요. 예. 이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님은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기서 잘못된 판단이다. 네, 했었고요. 또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기초공천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위험한 했습니다. 선택이다. 네, 그리고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적인 약속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을 때 지키는 것인데 새정치연합이 너무 도덕적으로만 하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랄하네요. 일침을 그러니까 가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기초공천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는데 네. 바로 그 전제인 기초공천 배제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고 위험한 선택이었고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하는 네, 정치가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야 이런 비판을 동시에 받아버렸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제기가 왜냐하면 정당 생활을 수십 년 한 기관 당원들이 이 기회를 봉쇄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얘기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인데 하나도 못 이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저 두 사람이 이런 비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없다. 왜냐하면 창당의 실마리가 이 기초공천제 폐지였었고 그래. 그런데 실제 너무 또 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노 진영에서 얘기하는 여러 불만 그 의견들은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기초 의회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출구를 열어놓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구를 열어놓고 선거 후에 따져보겠다고 네. 네, 미리 문제를 제기해 놓는 네. 거다. 기초 의회 공천 폐지는 저는 사실상 아하, 이미 번복하기 물 어렵다. 건너갔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레테이 강을 아예 건너버린 거예요. 지금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넷대의 강을, 예, 아예 망각의 강을. 다리를 끊어버린 것이죠. 지금 만약에 지금 공천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은 더 심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충분히 바꿀 거라고 봅니다. 바꿀 거다? 예. 어허. 아마 새누리당이 한 것처럼 공천을 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제 주위에 친구를 만났더니 광역단체 후보는 2번, 나머지는 6번, 8번, 10번 그렇게 뭐가 될지 되겠죠. 모른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무려 7번을 찍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후보까지 있더군요. 네. 비례대표 후보는 2번 고정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박 소장님 말씀처럼 선거에서 필패를 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 미만이거든요. 야,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죠? 그 이제 아니,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정당의 기본 목적인데 뻔히 지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당내 반발이 알겠어요. 거세지면 이 정치평론은 모른다. 나는 초보다라고 공언하는 우리 윤경호 위원은 그러나 바꿀 거다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했는데 네. 선수들께서는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바꾼다? 네, 왜냐하면 그새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당 수준이 기본이라고 계속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제 활용을 충분히 했죠. 했으니까 못 이기는 척 바꿀 거다. 네, 그렇죠. 아 그래? 이택수 대표는 제로다 그랬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이 공천제 폐지였는데 만약에 그게 다시 번복이 된다면 지금 주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박원순 대 정몽준 TV 토론 하게 되면 뭐 이 용산 개발이나 아니면 혹은 무상버스의 이슈는 다 사라져 버릴 거고요.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알겠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예. 입장으로 바뀔 지금 가능성이 저 높습니다. 윤경호 의원과 박상원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입장을 바꿔서 공천할 것이다. 예. 라는 입장이고 이택수 대표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번복할 수 없다. 유 교수는 어떤 입장이에요? 좀 번복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을 구수하겠습니다. 절대 안 한다. 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한다면요, 이거는 빵표를 받을 것입니다. 빵표를 정말로.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